네, 이번 시간은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전문가님께서 전략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14일에 매수했던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지난 방송 때 썰전에서 이제 유가 얘기하시면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유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3% 급등하면서 추세가 보여졌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가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WTI 유가 자체가 오르지 않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쵸, 맞죠? 그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좀 상한가 같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양지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분명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좀 보기에는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이죠? 바로 시장에서 하락했을 때 품절주로서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와 관련된 종목들과 품절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물가라는 종목 자체가 야 우리 CPI 자체가 지금 영국 대비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CPI가 높지 않은데 CPI가 낮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게 바로 지금 시장 내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유가가 빠지더라도 중앙에너비스가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해지하는 종목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리는 상승이 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유가 자체가 WTI 유가나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발표되는 CPI 자체가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종목이 하락하게 되고 다시 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으면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WTI 기준을 봤을 때 유가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상승하더라도 결국엔 유가 자체가 지금 현재 키카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물가가 지금 현재 키카드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물가를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엔 시장 내에서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많이 상승했지만 아쉽게도 빠졌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더 갔으면 좋겠지만 더 못 가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이 뭐 GSE라는 이런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승했었지만 사실 뭐 24%까지 갔었지만 하락했었고 오히려 양지사나 이런 신라섬유 같은 종목들로만 좀 단단하게 갔던 형식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에서는 지금 시장이 좀 빠져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아마 중앙에너비스나 여러분들 오늘 봤던 상승했던 종목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 관련돼 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아마 좀 여러분들 단타나 아니면 이렇게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딱 섭렵하면서 지금 시장 내에서 하락했을 때 시장이 좀 하락했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이런 유가 관련주 아니면 뭐 곡물 관련주 아니면 품절주 이런 형식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배워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3,2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높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아무래도 유가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WTI 유가가 현재 지금 80불을 이탈하면서 78불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다시 또 80불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전치의 고점이 83불을 다시 또 한 번 더 회복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더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 지난주 시장 해지용으로 추천 주신 종목이죠. 중앙에너비스 오늘 시장 조정 흐름과 함께 상승세 나왔고요. 내일 다음 주까지도 상승열이 더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다만 23,000원 목표가 이후부터는 이 유가의 상승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2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말씀하신 이런 인플레 관련주가 나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곡물협정 연장 우려감에 이제 오늘 28% 급등 보였고 11%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그렇게 협상에 대한 결렬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올라가고 왜 지금 올라가느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 그다음에 인플레 관련주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불렀을 때 이런 카테고리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리스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만 상승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오히려 봤을 때 물가만 지금 현재 안 올라간다라면은 경기 침체가 소프트하게 오는 거 그래 오케이. 나머지 지수 상승하는 거 오케이인데 물가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악조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인버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뭐 갖가지 뭐 이슈들도 나왔겠죠. 그래서 뭐 곡물 관련된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결렬될 가능성은 이전부터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오늘 상승했던 이유, 오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이유가 바로 지금 시장 내에서 인버스와 비슷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도 2월 달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2월 달 같은 게 마찬가지였어요. 물가만 안 오른다라면은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물가 관련주들을 우리가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보게 된다라면은 물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코스닥 인버스 뭐 아니면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네. 사는 것보다 곧버스를 사시는 것보다 이런 인플레 관련주를 샀을 때 나중에 시장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가 기준은 4,635원 정도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5,400원대까지 슝하고 튀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종목들이 상승해가지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또 탤런트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로 그리고 네. 미래생명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우리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도 앞서 봐드린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맥락으로 인버스적 측면으로 오른 점 말해드렸고요. 다음 주까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27일에 매수했던 엘컴텍입니다. 지난 목요일 조정 이후에 어제 또 강세가 나왔고요. 네. 다만 오늘 또 약세를 크게 보였고 손절선은 네. 2,000원 제시해드렸는데 네. 1,995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사실 손절선보다는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땡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자,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또 비철금속 관련돼 가지고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리오프닝하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 나왔었는데 엘컴텍 같은 경우는 금 관련주이고 사실상 지금 봤을 때 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네.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을 좀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봉상 기준으로 전날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말아 올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었을 때도 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봐서 이게 하락 자체가 나올 수 있겠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 중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자체 오히려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제주은행처럼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채권과 비슷한 형식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류가 타다나요.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가 다시 또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또 한 번 더 긴축, 지금 현재 완화가 아니라 긴축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던 것처럼 현재 다시 또 경기 침체가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엘컴텍이라는 종목에 대한 각광 자체가 많이 받아질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현재 지금 2,000원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할지 저항을 받을지 이거에 대한 여부 자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2,000원 이하 오게 된다라면 땡큐 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기준 봤을 때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50원이나 2,450원 정도나 아니면 3,000원대까지 또 노려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컴텍 우상향 추세이고요. 2,000원 이하 매수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2,350원 또 길게는 3,000원까지 상향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3월 17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11% 상승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이번 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렸고 네. 3만 3천 원에도 재진입 가능하다 말씀 네.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또 네.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네. 혹시나 이제 오늘 봤을 때 제 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나서 지금 43,000원대면 진입 가능하다라고 제가 그때도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33,000원 구간이 말씀드렸냐? 지금 구간이 바로 기술적인 반등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이 한미글로벌 자체 종목이 왜 오르는 것이냐,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상승 자체가 나왔었고 그 다음부터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었는데 조정 나온 이후로 50%까지 하락한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다시 또 60%까지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33,000원의 라인대가 굉장히 유리한 단가긴 해요.
여기서 그럼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 크게 갈 것이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뭐 3%에서 짧게는 아니면 길게는 한 8% 정도까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박셀바이오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박셀바이오나 그 카나리아바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종목들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이름을 날렸던 종목들이 네. 조정이 나온 이후로 길게 박스권을 그어진 다음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나리아바이오나 박셀바이오를 좀 많이 벤치마킹 하시면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바라보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기술적 반등 가능한 구간으로 오늘 AS 챙겨주셨는데요. 다만 수익률은 3에서 8% 정도로 짧은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수가 2,530원으로 오늘도 52주 신고가 보이면서 3,800원 선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런 LCC 항공들의 추세가 좋네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티웨이 항공, 이 항공 관련돼 가지고 제가 딱 두 가지 계속 네. 들었던 거. 환율이나 유가를 좀 보셔라 맞아요. 말씀드렸던 건데 유가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었고요. 네. 빠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 입장에서는 좋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가가 왜 빠졌냐 오르지 않았냐 하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83불까지 상승했던 유가 자체가 지금 현재 70불대까지 떨어졌던 거고 네. 70불대 지금 현재 80불을 저항 라인에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레벨적으로 다운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항공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건들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흐름이 잡히고 있다 보니까 항공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좋은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TV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상에서는 어떤 뉴스가 났습니까?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제 LCC 관련된 종목들 항공 관련돼 가지고 오늘이 아마 좀 상승 자체가 더 크게 났을 수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그럼 지금부터 봐도 되나요?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지금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부터 좀 매도할 타이밍이 이제 뉴스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네, 뉴스에 소문에 팔라. 사서 네.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매도를 좀 슬슬 준비하려는 모습들이 좀 잡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최대 실적 뉴스까지 재료로 붙으면서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보유자 분들이라면 뉴스 노출된 점 수익 실현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네, AS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